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네, 중앙일보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야, 와, 이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야, 제대로 된 사건인데요. 다른 건물을 베낀 짝퉁 건물을 법원이 아예 철거하라고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야, 저는 이게 박수를 칩니다. 이 경종을 울려야 돼요. 이런 거 말하자면 사기잖아요, 일종. 남의 노력을 그냥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베꼈다고 해서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요. 1,000만 원 물어주고 건물을 철거하라. 이야, 이 건물이 이거 보이시죠, 사진? 이거 1, 2푼짜리가 아닌데 이거를 철거하면 돈 왕창 수억대 날아가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강하게 판결했냐면요. 표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세게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울산에 있는 어떤 카페인데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건 건데, 원고 측이 곽희수 건축가라는 분인데 이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철거하라. 이야, 딱 봐도 표절이죠. 근데 건물 표절했다고 해서 철거 명령이 내린 건 이거 처음이랍니다. 이거 비슷해요. 내부도 보시죠. 이쪽이 이게 원래 오리지널 웨이브원이고 오른쪽이 울산 북관 카페 이건데 거의 같죠. 이렇게.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잘했습니다. 표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건 법원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 판사들은요, 표절에 민감하지 않아요. 뭐 다 하는 건데 표절을 넘어서 조작도 하잖아요. 표절이라는 게 뭡니까? 표절 단골로 해놨잖아요. 표절 단골 선수들 아시죠? 제가 이름 쭉쭉 안 돼도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좌파입니다. 표절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절은 남의 거를 내 것처럼 쓰거나 베껴서 활용한 게 표절이면, 조작은 아예 그냥 이 수치를 무슨 사안을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 조작은 더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조작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법원의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거죠. 법원이 왜 달라졌을까요? 김명수가 이제 끝났잖아요. 김명수가 이제 허수아비를 했잖아요. 이제 날짜상으로도 오늘 끝나나 내일 끝나나 끝났어요. 그러니까 김명수가 있을 때와 김명수가 없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중요한데, 신임 대법원 이균용 대법원장은 아주 잘할 걸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신임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든다고 그러면 뭐하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대법원을 운영할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건물 베낀 짝퉁 건물 아예 철거하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게 어떤 경종을 울려주냐면, 이래든가 이런 거 베낄 수 있겠습니까? 베끼면 이제 철거하면, 이게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엄청난 돈 들었을 거 아닙니까? 딱 봐도 수억 들었는데 그 이상 들었는지도 모르고, 수억 원은 최소한 들었을 겁니다. 요새 건축 자재값 비싸고 인건비 비싸요. 뭐 하나 집 리모델링만 해도 1억 이상 툭 넘어간대요. 안에 살짝만 고쳐도. 근데 이거는 쥐인 건데 이렇게 철퇴를 내린 거는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는 건데요. 자, 이런 세상인데 수능 모의 출제 교사 24명이요. 수능하고 모의 평가 출제하는 사람들이 돈을 처먹고 학원에다 이 킬러 문항을 판매한 게 걸렸는데, 그전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2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고 5억까지 받았네요. 도둑놈들이, 이런 놈들이 선생이라니. 이런 놈들이 이러니까 학원하고 먹이사슬.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국은 생명부지의 단어를 쓴대나 생경한 단어를 쓴대나. 아니,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생경한 단어래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학원 카르텔이에요. 교육 카르텔. 학원이나 학교 선생이 출제 문항을 학원에 팔고, 엄청난 돈 5억 받았대잖아요. 팔고, 그러면 그 문제를 내고, 그럼 학생들은 그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예요. 법원 카르텔 뭐예요? 범죄의 혐의가 분명히 뚜렷한 이재명 같은 놈을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돈을 처먹었고, 그걸 판결을 바꾼 거 아니에요? 돈을 처먹은 증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정황이 다 나왔잖아요. 김만배가 8번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0억 클럽에 가입됐잖아.
그럼 그 돈 먹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50억 클럽에 들어갔으면 50억 약정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카르텔이죠. 법적 카르텔, 이건 교육 카르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경종을 울리려고 이 판사가 이런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거예요.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이 판사가 서울 서부지법 민사 11부 박태일 재판장입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이거 베낀 건물주는 이봉규 죽이려고 그러겠다. 박수까지 쳐주니까. 그런데 안 돼. 왜 베꼈어? 안 돼요. 베낀 것만 해도 수억 원을 물리잖아요. 이렇게 수억 원을. 이거 철거하니까 철거 비용까지 듭니다. 철거 비용도요 몇백만 원에 이거 철거 못해요. 이것도 억대의 철거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1억 정도. 하여튼 철거 비용 지느라고 이렇게 해야 다른 모방 범죄가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표절에 넘어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컨닝, 엄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국같이 표창장 위조하고 그 다음에 스펙 가짜로 써내는 거 이런 거 엄벌에 처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계, 조작 이런 거 엄벌에 처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법원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문재인 정부의 총선 직전에 통계 조작이요.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실무진들도 문재인의 자신감에 그때 이해가 안 됐대요. 이거 왜 저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왜 저렇게 큰 소리 치지? 집값을 뭐 잡았다. 우리가 자신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자신감 있는 건 뭐 집값이다. 이런 식으로 집값 잡았다 큰 소리 치니까 실무진들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지금 실질은 그거 아닌데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갓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니까 자기도 현혹시켜야 되거든. 밑에 현혹시켰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이 장관들서부터 쭉 나오죠. 국토부 장관서부터 그 당시에 핵심 경제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조작에 동원됐다는 거 아니야? 지시하고. 문재인이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국민들을 속여야 되니까 국민하고 토론회 하면서도 집값을 잡았습니다. 뭐 이러니까 밑에 실무진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 근거 없는 자신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우려를 표명하고 이랬다는 게 오늘 또 중앙일보에 나왔네요. 그런데 이때 나온 그 장관들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 있죠.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 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마사지한 통계로 조작한 통계로 막 홍보하고 이런 게 또 드러나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동연이가 2018년 2월 달에 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 특히 1분기 소득 증가에 소득 하위 20%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증가 추경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소주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홍보한 게 누구냐면 당시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이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다 헤쳐먹은 거예요. 나라 통계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통계를 홍보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하고 경제부총리가 홍보하고 그러니까 그거 언제요? 총선 직전에 2018년 2월 20일 날 부총리는 막 이렇게 홍보하고 문재인은 총선 직전에 이러고 막 이렇게 난리들을 치니까 문재인은요 이제 집값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기를 친 거 아니에요? 김동연은 전체 소주성 그 경제 가지고 사기를 친 거고 다 가짜 통계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표절 그다음에 조작 그다음에 허위 날조 허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철퇴를 앞으로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내리겠다는 중요한 사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거 건물 가짜로 베껴 쓴 건물들 많을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슷하게. 왜냐하면 설계 비용이 일단 많이 들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어디 놀러 갔는데 건물이 기가 막혀요. 부산 기장군의 웨이브원이 유명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서울의 고소형 빌딩도 한 거고 강원도 정선의 원빈 집도 설계한 사람입니다. 곽희수 건축가. 세계 건축상도 타고요. 2017년에. 8년엔 한국 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까지 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작품을 가서 사진 찍고 실내 가서 사진 찍고 실외에서 이것저것 다 찍고 그대로 와서 베끼면은 남의 거를 이거 철거해야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철퇴 맞을 사람 많을 겁니다. 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표절이 나쁩니까? 조작이 나쁩니까? 조작이 더 나쁘잖아요. 그러잖아요. 허위 스펙 더 나쁘잖아요. 표절보다. 표절이라는 건 예를 들어 학교 시험으로 치면 표절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책에서 누구 봤어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 보고 그걸 그대로 쓰는 건 이게 표절이에요. 그러면 책에서 어떤 책에서 누가 주장했다고 따옴표 하고 출처를 밝히면 표절이 아닌데
마치 자기 아이디어처럼 어떤 박사라든지 어떤 권위자라든지 어떤 교수가 한 발언이나 아이디어를 내가 시험 볼 때 쓰면은 그게 표절이에요. 자, 그게 더 나쁩니까? 아니면은 80점 맞았는데 90점으로 조작하는 놈이 더 나쁩니까? 조작이 훨씬 더 나쁜 거 아니에요? 표절보다도 그렇잖아요. 그럼 표절에 대해서 이렇게 철퇴를 내렸으면 조작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퇴를 내리겠다는 법원의 사인입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도 표절에 대해서 한번 시겁한 사연이 있는데,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제 첫 학기 뭐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유학생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래서 뭐 표절은 나쁘다, 표절 걸리면 뭐 퇴학이다, 이런 거 뭐 오리엔테이션 봤는데 건성으로 듣죠. 심각하게 안 듣잖아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그 주특기가 있잖아요. 그 족보라고 그러죠. 왜? 시험에 나올 예상 문제 선배서부터 그냥 깨알같이 듣습니다. 아니면 족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게 나온 거야. 그 문제가 내가 예상 문제로 달달달달 외운 게 나왔어요. 이게 나는 뭐 A뿔 받았다 하고 그냥 썼죠. 그리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C뿔 왔어요. 이런 완벽하게 썼는데 어떻게 C뿔? 내가 그래서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래도 아니 제 성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수님?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C뿔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유학생이니까 C뿔 줬지, 너 만약에 미국 학생이었으면은 너 퇴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뭐 컨닝을 했습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왜 퇴학입니까? 이렇게 잘 써냈는데. 그랬더니 그 문장을 딱 주면서, 너 이거 네 아이디어야? 아니죠. 제 교과서 보고서 쓴 건데요. 열심히 외워가지고 얼마나 그거 제가 외우느라고 고생했는데 그거 쓴 건데. 그러니까 표절이지. 그럼 따옴표를 코테이션 마크라고 합니다. 코테이션 마크하고 누구 거라는 걸 써야지. 너 왜 그걸 안 써서? 거기서 딱 돌덩이가 오더라고요. 이게 미국이구나. 악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사정을 했어요. 유학생이 잘 몰라서 달달 외워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이제 안 그러겠다. 한번 봐달라. 그랬더니 그 교수가 C뿔 줬는데 30장짜리 페이퍼를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상 참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30장짜리 페이퍼를 다시 써가지고선 제출했더니 B로 바꿔주더라고요. 원래는 한국 시험 같으면 A뿔이에요. 완벽하게 썼으니까. 근데 내 아이디어가 아닌 게 표절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건데 미국 학생이면 퇴학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퇴학 처분 같은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라는 거니까. 자, 이제 조국 같은 위조범, 표창장 위조, 스펙 위조하는 위조범,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 이재명 같은 이 조작범들, 이 조작. 앞으로 이 대법원장 신임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 작살납니다. 그리고 문재인 같은 이 통계 조작, 사기 통계하는,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가야 돼요. 여론 조작. 이거 철퇴를 내려.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아시죠? 제일 나쁜 거, 제일 센 거 아시죠? 부정선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형이지. 사형 내려야지. 부정선거 갑니다. 이제 이놈들아. 안 잊어버려. 우리 10년이 돼봐라. 밝힐 때까지 들이받는다. 계속. 증거는 다 살아있어. 이봉규 TV에 만두 증거 다 있어. 봤잖아요. 동영상 다. 아직도 그 동영상 있어. 한두 개야? 이봉규 TV에서만 부정선거한 걸 수백 개 여기서 했어. 부정선거의 증거들. 수백 개 동영상이 있어. 아직까지. 신임 이균용 대법원장이 지대를 거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무게를 실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하하! 이 조작범들 이제 작살난다 이놈들.